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범 신발 홍자입니다. 오늘 맨발 같은 신발, 비범이 신발의 특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맨발 신발과 비범이 신발 이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맨발 같은 신발을 찾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이 맨발 신발, 맨발 같은 신발, 발 편한 신발 이런 검색어로 신발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발이 어딘가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따로 찾는 신발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특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발길이 편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발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온몸 전체가 어딘가 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신발 안에 아주 작은 것, 신발의 작은 분량, 잘못됨 내지는 평상시에 신던 것과 틀렸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잘 느껴요. 그래서 그거 컴플레인이 되게 많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만들면은. 그래서 많이 신는 것, 많이 찾는 것들, 정형외과에서도 한의원에서도 발 서럽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안 마시는 분들이 많이 권하는 신발이 저희 신발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신발의 특징은 뭐냐? 발볼이 넓어요. 발볼이 넓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신발들, 현대인들의 신발들은 발볼이 좁고 앞이 뾰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뼈가 발의 그 구조가 여기는 발가락 사이가 넓은데 이거는 좁아요. 여기는 좁아. 여기는 좁아요.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쫙 펴져 있어요. 저희 신발은. 그러니까 발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죠. 심지어는 발볼 좁은 사람들이 구두를 신다고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한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이 위에 올라서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지외관처럼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다든가 그래요. 근데 저희 신발은 어때요? 발볼이 넓으니까 원래 발이 태어난 대로 만들어진 대로 5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죠. 그 다음은 뭐냐면 발의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발의 감각을 향상시키는 건 뭐예요? 저희 신발은 이 밑창이 되게 얇아요. 여기가 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밑창이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발바닥에서 지면에 대한 느낌, 자갈이 있구나, 진흙이 있구나, 낙엽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이것은 저희 구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밑창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내 발바닥에 무엇이 있나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발의 감각을 향상하는 뭐예요? 내가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면에 따라서 상체의 움직임을 바꿔가면서 항상 안전하게 똑바르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강화. 근육 강화는 뭐예요? 저희 신발들은 이게 요 구두는 한 5mm 정도 되고 운동화는 3mm예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걷다 보면 밑창을 다 느끼고 땅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내 발바닥과 지면의 모양이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족궁이 이
발 아치가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왜? 뼈가 움직이다 보면 거기 뼈에 있는 근육과 근막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발 되게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들, 그러니까 족궁을 보호한다고 이런 아치 두툼한 그 깔창을 넣거나 신발을 넣죠. 그게 오히려 독이에요. 왜 독이냐? 발에 아치가 왜 생겼고 깔창이 왜 생겼고 발가락이 왜 생겼겠습니까? 뭔가 용도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 신발들은 그런 것들을 발가락을 못 움직이게 하고 족궁을 못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 들어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자꾸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희 신발은 3mm, 요거는 구두는 5mm. 그래갖고 걸으면서 늘 발가락과 발 근육, 연관된 뼈들도 다 움직이고 신경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늘 건강하죠. 그 다음에 압력을 분산한다. 압력을 분산한다는 건 뭐야? 이런 이런 현대식 구두들은 앞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급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발에 걸을 때 압력이 요 부분에 집중이 돼요. 요 부분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걸어갈 땐 요 끝에 압력이 집중이 되죠. 그런데 저희 신발은 어때요? 넓잖아요. 펑퍼짐 하잖아요. 이 발 전체가 하고, 이 앞에서도, 앞도 넓다 보니까 발가락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땅을 닿으면서 계속 내 몸에서 펴지는, 내 몸이 내 발바닥에 주는 압력을 넓게 펼쳐주죠. 넓게 펼쳐주면서 이것이 발가락이 같이 움직이면서 유연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신발들, 뾰족한 신발들, 뭐 날렵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신발들은 늘 그 발의 압력, 내 몸의 압력, 걷는 압력이 여기 요 부분에 있어요. 특히 굽이 낮은 게 아니라 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몸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발의 압력이, 내 몸의 압력이 요 부분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때요? 이렇게 딱 평평하면서 뒤꿈치부터 앞꿈치, 발가락 끝까지 몸의 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돼야 돼요. 이 몸무게의 분산이 실제로는 요 뒤꿈치에 몇 퍼센트더라? 60%, 30%,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이힐 같은 경우는 이 앞꿈치에 몇 퍼센트? 70%, 뭐,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분산, 뒷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 앞꿈치에 높은 압력이 가지면서 내 몸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긴 대로 걷자 이거죠. 평평하게 발이 펴지고 온 발바닥으로 내 몸무게를 받아내는, 중력을 받아내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게 어떤 신발? 저희 비바미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과 가벼움. 저는 이 밑창이 3mm예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밑창이 아니라 부드러운 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발가락이 움직이다 보면은 내 발바닥도 신발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발을 신고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약간의 작은 자갈 내지는 낙엽 이런 것들도 발바닥으로 다 느껴요. 거의 거의입니다. 거의 아주 맨발로 걷는 느낌은 아니지만 거의 맨발로 걷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자갈, 보도블록에 있는 이런 홈 이런 것들까지 다 느끼면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근육과 뼈가 지면의 모양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유연해져요. 그리고 신발이 되게 가벼워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밑창이 얇은데 부드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비바미 신발은 어때요? 인간이 본래 5만 년, 10만 년, 15만 년 전에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서부터 꾸준하게 진화해온 발의 그 모양,
근데 이 발의 모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인간은 시속 20km, 뭐 15km 정도로밖에 못 뛰지만은 60km, 70km 정도 달리는 야생동물을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꾸준하게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은 야생동물은 100km로 1분을 뛴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넓적한 발로 20km로 7, 8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7, 8시간을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발이 저렇게 펑퍼짐하고 널찍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신발은 그 발에 인간이 원래 타고났던 발의 그 모양을 많이 망쳐놨어요. 그걸 되살리자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비바미 신발, 맨발 같은 신발입니다. 맨발의 느낌을 최대한 주고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비바미 신발. 훌륭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비바미 신발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